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르는 번호 119.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하러 와주는 소방공무원들은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공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관이 4,800명에 달하고요.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 이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복지와 처우 개선 목소리가 매번 나오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걸까요? 현장 상황 어떤지 현장 소방대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김수룡 세종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먼 길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어제 나온 자료가 있어서요.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방관 10명 가운데 7명이 건강 이상을 앓고 있다. 예, 지난해 건강 진단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이런 수치를까지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수치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이게 과거랑은 조금 다른 점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는 이게 건강검진이 조금 더 소방관 직무 특성에 맞게 좀 세분화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확대돼서 조금 더 이제 진단율이 높아진 거는 사실 있긴 한데, 예. 그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사실 10명 중에 7명이라고 하면은 뭐 안 놀랄 사람이 사실 없는 수치이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어쩌면 모르고 지나갔을 뭐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최근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예,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건강 문제가 주로 생기나 좀 봤더니 일반 질병과 직업병으로 크게 나뉘더라고요. 네. 예,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지 궁금한데. 우선은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이 조금 흔한 그 성인병 질환들 위주고, 그리고 이제 심장이나 간, 콩팥 같은 주요 장기 질환인데요.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죠? 네네. 예. 이게 우리가 소방관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밤과 낮이 우선은 바뀌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출동하는 상황 자체가 항상 불확실성과 그리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비춰봐도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랑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수준의 건강 수준, 면역 수준을 갖기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충분히 많이 있는 거죠. 네. 자, 일반 질병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직업병으로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직업병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난청, 소음성 질환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위장 질환,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골격 때도 항상 과거부터 문제가 아주 많이 됐었습니다. 예. 근골격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막 허리라든가 어깨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기구 들 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제 이게 안전하게 들어 올리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는 상황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제 너무 비좁기도 하고 또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거운 장비를 든다든가, 그리고 환자분을 또 들어 올려야 되는 것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방관 자신이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안 다치려고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이 사실 무리를 가게끔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은 그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또 무리가 가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무리 튼튼한 분들이라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환자분들 이송하거나 하다 보면은 본인 몸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요. 네. 예, 뭐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네.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또 호흡기 질환도 많을 것 같아요. 예,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좋은 공기를 항상 마시면은 그게 제일 좋겠는데, 그럼요.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화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예. 화재 났을 때 좀 멀리서 이제 좀 지나가다가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기 같은 거 보신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시민들 분들께서. 그러면은 조금만 가까이 가도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 소방관들은 이제 공기호흡기를 쓴다고 해도 쓰기 전까지의 과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진화를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잔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좀
들여 마시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화재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예.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체류를 해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계속 이제 들여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방독면을 쓴다고 해도 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공기호흡기라든가 방독면을 쓰고 현장에 가지만 현장에 접근하기까지의 과정도 있고 그리고 불 다 끄고 나서 현장 조사할 때도 계속 유독물질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완벽하게 100% 막아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매캐한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안에 얼굴에 대한 밀착이 완벽히 돼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또 이게 어떤 물체라든가 그게 서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예. 현장에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독성 물질을 마실 일이 많다 보니까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폐암 같은 그런 암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뭐 폐암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암에 많이 노출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근무할 때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시던 그 선배 소방관분께서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떠나신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이제 지역에 가면은 저희 동료분들 중에서 지금 2분은 그 암으로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지역에 계신 소방관 분들 말씀하시는 네, 현재도 그렇게 해서 지금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이제 잘 치료가 돼가지고 회복이 되셔서 다시 현장에서 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소방관 분들도 이런 현장에 계속 나가다 보면 유독물질을 계속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혹시라도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는 거랑 연계돼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유해인자가 오늘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바로 발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몸속에 남았다가 나중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은퇴를 한 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소방 공무원이 74세로 압도적으로 1위로 잘 낮아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그 퇴직을 했다고 해도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퇴직을 했다고 해도 그 전에 있었던 누적된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한 어려웠었던 그 환경들이 그 나중에 이제 이 평균 수명이랑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시민들 안전과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소방 공무원 분들이 은퇴 후에는 정말 편하고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건강 이상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 예시 중에 난청 비율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항상 그 큰 소음에 노출이 항상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은 소방차는 사이렌을 울리죠. 그렇죠. 근데 사이렌이 그냥 적당히 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소방차가 출동한다는 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틀고 또 멀리까지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를 틀고 그거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거가 바로 거기 차에 탑승하고 있는 소방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큰 소리로 듣게 되고 또 현장에 도착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들 그리고 소방 차량에서 나는 소리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 차량 같지는 않습니다. 특수하게 장비를 갖추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런 것에도 계속 노출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있는 게 현장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폭발이 꼭 이제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TNT 폭발물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밀폐용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탄가스라든가 그런 것만 있어도 사실 폭발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그게 근거리에서 그런 폭발이 터지게 되면은 고막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화재 현장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때 뭐 기사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뭐 불난 거, 탄 것만 이제 기사에 나가더라도 그런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그런 폭발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보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보통은 피해 액수랑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인명피해가 났냐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무전 많이 하실 텐데 네. 이것도 굉장히 크게 또 해야지 현장에서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럼요. 애초에 이 현장 자체가 항상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시를 하는데 이제 보통 큰 소리로 틀어놔서는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무전기도 항상 크게 틀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소방관분들 같은 경우 이제 호흡기라든가 근골격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고생하시겠다 생각했는데 이 난청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를 오늘 또 처음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걸로 공상 승인 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건강관리도 참 중요할 텐데 이게 비상 상황에 대기를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이제 근무 중이랑 이제 퇴근 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근무 중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장 일반적인 근무 형태가 24시간을 한번 출근하면은 근무하는 근무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건강 관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일과 시간을 마치게 되고 어느 정도 좀 업무가 좀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 우리 근무지에 마련되어 있는 체력 따는 장소에 가서 좀 운동도 하고 하는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아니면은 출동이 정말 끊임없이 있거나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라든가 뭐 경기도 막 이제 바쁜 지역 같은 경우는 출동이 끊임없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할 시간은커녕 그냥 단순하게 휴식할 시간도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기 어렵다. 소방관분들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원책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또 놀랐던 게요. 이게 불을 끌어 나갔다가 혹은 구조 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그 소방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비를 자비로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그게 저희가 현장에서 다치거나 질병 얻었다고 해서 당장 바로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지 승인이 내려지고 그래야지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거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말씀이죠. 그게 확인이 돼야지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다치면은 자기가 이제 먼저 당장 오늘 아프니까 가서 치료를 받고 내가 부담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돈을 돌려받고 그런 형식인 거죠. 보통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간이 보통은 2에서 3개월인데 요즘엔 그래도 좀 그 제도적으로 장치가 좀 마련돼 가지고 짧게는 1개월에서 좀 극단적으로 너무나도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이거는 공상이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며칠 만에 바로 공단에서 개입해가지고 이제 그 지급 보증을 해서 치료를 받게끔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가장 다행스러운 사례고요. 진짜 문제는 이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거죠. 뭐 질병 같은 경우에 이게 공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아무도 못 봤을 때 나만 혼자 다쳤을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다쳤더라도 만약에 목격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현장에서 다친 걸 또 입증해야 되니까. 이게 뭐 현장 밤 같은 경우는 깜깜하고 바닥은 울퉁불퉁한데 이런 데 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못 봤다. 그런 경우에 나도 스스로 증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어려운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사실 질병이거든요. 질병이 이게 소방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부분 때문에 생겼는지 사실 이게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위험한 현장에 많이 가고 다칠 위험도 있고 이제 질병에 걸릴 위험도 있다 보니까 단체로 보험을 내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 보험료를 낼 때 개인 돈으로 내기도 한다. 이건 지원이 없는 겁니까? 이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시도에서 단체 보험을 들어주고 그 단체 보험에 들어간 비용만큼
원래 이 해당 직원한테 지급해야 되는 복지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감을 하는 거죠. 아, 그런 네. 이제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입장에서는 나 원래 당연히 받는 복지 포인트 차감했으니까 뭐 내가 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충분히 인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른가 보죠, 방식이요? 예,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지자체마다 이게 그 책정된 예산이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바로 예산으로 해주기도 하는가 하면은 어떤 곳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복지 포인트 차감을 하기도 하고, 예. 이게 이제 원인을 보면은 이제 시도마다 재정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죠? 그렇죠. 이제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이지만 사실상 저는 이제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예산이란 부분에서 이게 독립을 하지 않고 이제 각자 지자체에다가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건강보험도 어떤 데서는 좀 건강보험료가 많이 책정이 되고 어떤 데는 예. 작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장 항목이 다를 수도 있고 예. 보장 항목에서 보장되는 정도가 다를 수도 예. 있고 그렇게 차등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 여러 뭐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 나가시면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좀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아, 우선은 이게 사실 정신적인 그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밝히는 것도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 통념상도 그렇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소방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늠름하다. 예, 예, 그런 이미지가 건강하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를 좀 밝히기가 좀 꺼려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현실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덜 밝혀지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네. 그 참사 관련해서 투입됐던 소방관 분들도 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그 얘기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회복이 좀 되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상당수 그 당시 대원분들은 지금도 이제 관리와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언제 회복이 다 완료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네.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개인이 정신에 힘들다고 하면 그 개인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해결을 하기보다는 예.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주변에 있었던 상황이라든가 그동안에 좀 있었던 관례들 같이 다 해서 어느 정도는 좀 통괄적으로 이게 바라보고 좀 예. 대책을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인 어려움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 그렇죠. 말씀이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 그 소방공무원 희생을 좀 당연시 여긴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 우선은 짧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전한 국가직입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사실 반쪽짜리 그 국가직인데 예. 이게 정말로 완벽한 국가직이 되어야만이 지금까지 있었던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소방 행정도 훨씬 더 전국을 통괄하는 그런 효율적인 소방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로는 완전한 국가직이 꼭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인력 충원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예. 예. 지금 많이 뽑는다 해도 또 지금 사실 정권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소방공무원들 현장에서는 정말로 인력 충원이 너무나도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소방공무원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 안전과도 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김수룡 세종지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